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되게 아까 일부에서 보셨지만 엄청나게 뜨겁게 지금 토론이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지지하는 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내주신 의견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요.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가 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우선 첫 번째로는 8월 24일 정도까지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 지소미아 카드가 있다.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이제 이것을 일본 측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지소미아 파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선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니, 여당의 입장 정해진 건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런 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폐기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표와 다른 의견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안보상 우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 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안보상 우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런 정보를 준단 말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수출 규제하고 경제 침략을 하면서도 지난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우리 정보기관 찾아와서 정보를 요구했고 대부분도 공유를 해갔습니다. 그러놓고도 백색 국가를 제외한다는 건 우리를 더 이상 안보상의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파기했을 경우 결국 이 한일 간의 갈등에 미국이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3국이 이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때만이 보다 완벽한 북한에 대한 이해, 정보가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지소미아가 폐기된다면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저는 지렛대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폐기라는 카드를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백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제 2016년 11월 23일에 반려됐기 때문에 3달 전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한국과 일본이 제기하면 폐기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진행자께서 8월 24일까지 우리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끄잡아내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별로 없다. 끄잡아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했을 때 누가 울고 누가 웃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냉정하게 답이 나와요. 지소미아 폐기하면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악화되겠습니까? 저는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를 푸는 일본의 잘못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 경제 문제에 다시 안보 카드를 끄잡아내는 것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미 현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했으면은 아닌데 이해되지만은 반대하다가 지난해 하고 또 17년, 18년도에 여기 지지를 의미하는 연장에 동의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신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굉장히 상징적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공조가 굉장히 상징적인 협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때는 한일 관계 악화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 관계에 특히 군사협력, 안보협력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많다. 특히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편보다는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웃을 것인가? 한미일 공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이웃 나라들이 많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다 싫어합니다. 그 나라는 춤을 출 겁니다. 이 군사 보복, 경제 보복하더니 우리가 원하는 한미일 공조
깰 수 있었구나.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준다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 백승지 의원이 말씀하신데요. 지금 이게 사실 국가정보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소미아 폐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게 이제 백승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득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에 좀 더 집중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의 이 뭐 폐기냐 뭐 유지냐와 관련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 같으세요? 우리 강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 한미일 이 공조체제로 굳건하게 가져가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렇다 그러면 이 한일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예.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써 예.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일 갈등에 풀기 위해서 뛰어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ARF에서 폼페이오가 이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중재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왜 일본에게는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예하고 한국에게는 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그 압류자산 현금화하는 거를 미루라고 했겠습니까? 예. 이 문제의 심각성들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등장하고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기가 오후에 있고 이 한미일의 회담이 오전에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기에서 끝나고 나면은 한미일이 뭐 중재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예. 우리가 카드를 가져가고 미국의 개입의 강도를 키우려면 네.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만이 네.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경제 문제를 일본이 안보 문제로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예. 우리도 역시 경제를 안보로 대응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거는 안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미 돼버렸다. 이미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전략 물자를 우리가 북한으로 밀수출했다고 뒤집어 씌웠지만 실제 밀수출한 건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안보상 우호 국가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만 이렇게 저자세로 일본 눈치 보는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네. 우리 역시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병훈 의원님이 네. 갖고 있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때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갖고 와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은 성립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립은 지금 되지만 미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구상이랄까 미국의 안보 구상이 6월 1일에 발표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데 거기에도 거기에 보면은 가장 도전적인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해요. 네. 적시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적시하는데 거기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전략구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네. 뭐 동맹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지역 내 안보 파트너십과를 어떻게 하고 네. 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책임을 한국에 물을지 일본에 추궁할지 한일 양국이 다 물을지 그런데 네. 우리 강병훈 의원님은 아마 일본을 압박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 안보에 엄청난 시련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일을 우리가 덕은 별로 없고 위험한 일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 그럼 해서는 안 이 된다고 순간에서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예. 질문을 같이 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3440 쓰시는 분이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실리 외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 구조상 아직은 힘을 기를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강 의원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거나 뭐 지소미아 폐기까지 나오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실리 외교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실리 외교가 지금 뭐냐. 자유한국당이 반일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자. 네. 냉정하게 보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만 하고 있고 그쪽에 정부 방안이 없다. 비판하고 정부 까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정말 명확한 대답, 정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경제 독립, 예. 기술 독립이라고 하는 미뤄왔던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언젠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적 노력은 외교적 노력대로 하고 네. 우리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R&D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발목을 잡는 거고 네. 정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대략적인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세워야 되고 이런 기초과학이 부족한 것은 있으면은 러시아 같은 데서 과감하게 수입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조치들을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얘기하지 않고 반일 감정 부추기면 안 돼, 냉정하게 대응해야 돼라는 말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 무릎 꿇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7630님 문자는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할게요. 7630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 건 일본인데 왜 거기다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정부한테만 자제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와 한번 연결시켜 대답해 주세요. 강병훈 의원께서 우리 당이 뭐 제안을 안 한다 그런데 제안하기 겁이 나요. 뭘 제안하면 또 굴종하자, 굴종하자 하고 친일파라고 이렇게 해야지 뭐 제안하려고 하면 친일파다고 굴종적이라고 굴러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 이 국가 지도자 간의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그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알라는데 우리가 정상회담 하자 하면은 우리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외교라는 게 야당이 이렇게 하락하고 국가 정상회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화 참 잘하시대요. 트럼프한테 뻑하면 전화하고 전화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아베는 전화도 한번 해보고요. 아베 만나자. 잘 오해하고 있다. 한 만나자 하는데 나는 만나기 싫지만 야당이 만나라 하니까 또 국민이 좀 빨리 정말 이런 걸 해서 이게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로 수출 규제되는 소제품 이거 우리 예산 다 주기로 했어요. 어제 다 예산 다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얼마든지 내놔라고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단 전화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하시는 걸로 들어야 될까요? 그래요. 전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모셔서 좀 구체적인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